5년간 헤매던 버라이전이 돌아왔다라는 건데요. 이거 뭐 버라이전이 한때 뭐 미국 그 가장 큰 이동통신사였었고요. 그러니까 예전으로 제가 미국 특파원 생활을 2014년까지 했었는데 그때만 해도 지금 한국 시장에서 SK텔레콤 같은 지위를 누리고 있었었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제 후발 사업자들한테 많이 지위를 좀 뺏겼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뭐 확실한 1위 자리 지키지 못하고 2, 3위, 뭐 초고속 인터넷 같은 경우도 좀 신규 사업자들한테 많이 밀리던 상황이었고요. 주가도 지금 최근 5년 동안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이었습니다. 뒤에 보시면 알겠지만 뭐 S&P 500 지수에 뭐 그 반도 못 따라갈 뿐더러 위에 이제 파란색이 T모바일, 오렌지색이 버라이전, 그 밑에 AT&T인데 뭐 T모바일에 비해서 뭐 상대가 안 되는 주가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너무 저조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는 거고요. 5년 동안 사실 잃어버린 5년이었는데 그 5년 동안에 헤매던 버라이전이 이제 다시 이 시장에 돌아왔다라고 이제 오펜하이머가 간밤에 선언을 했습니다.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평균에서 시장 수익률 상회, 사실상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를 $50 제시했는데 오늘 종가가 37.8달러 정도니까 이제 32% 정도 주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고요. 몇 년간 시장 대비해서 워낙 그 주가 실적이 부진했는데 이제서야 그 주가 자체가 매력적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럼 어떤 부분들을 좀 봐야 되느냐. 이 티모시 모란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이 작년 1월에 투자 의견을 이제 지금 그 이전에 이제 요 직전이었죠. 시장 수익률 하회, 사실상 매도에 가까운 투자 의견으로 하향 조정했었는데 이때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하는 이유 3대 악재를 제시했었어요. 그 3대 악재가 이제 모두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지금 간밤에. 그래서 그때 이제 작년 초에 제시했던 지금부터 거의 한 2년 전에 제시했던 3대 악재는 뭐냐. 첫 번째, 주파수 구입에 너무 과도한 투자를 하고 있다. 이 투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5G 서비스가 지연되면서 고객들이 이탈하고 있다. LTE는 굉장히 강했는데 5G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서비스를 늦게 시작하다 보니까 5G를 원하는 고객들이 다 딴 이동통신사로 넘어가고 있다라는 부담이었고요. 세 번째는 주파수 투자가 늘어나니까 과도한 투자가 늘어나니까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 부채가 늘어나고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을 세 가지 악재로 꼽았었는데 이 세 가지 악재가 다 사라졌다라고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라지고 있느냐라는 거죠. 아까 첫 번째 악재는 지금 이제 네트워크 품질 개선. 그러니까 주파수 투자를 너무 많이 한 게 부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투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 자체의 품질이 엄청나게 개선되면서 어떤 그 고객들 네트워크 품질이 좋아지니까 각 지역별로 있는 고객들을 세분화해서 고객 타겟팅 마케팅을 펼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반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몇 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 투자의 성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 거고요. 두 번째는 5G 서비스가 계속 지연되면서 고객이 이탈했다라고 얘기했는데 5G 서비스 초기 그 서비스는 늦었는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고정 무선 접속 방식 FWA라는 이 최근에 나타난 새로운 방식인데요. 이 FWA 방식을 새로 도입하면서 여기서 이제 번들 제품 상품을 이제 도입을 했는데 여기에 성장성이 굉장히 강할 거다라고 했는데 제가 밑에 좀 붙였습니다. 뭐냐면 기존에는 가입자 단말기하고 기지국 간의 동축 또는 광 케이블로 그러니까 유선으로 연결했죠. 이게 그 기지국하고 단말기를 유선으로 연결해주는 5G 서비스였다면 지금은 이 단말기와 기지국 간을 무선 연결을 해줘서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해주는 그런 방식이 바로 FWA고요. 상대적으로 이제 긴 거리에는 좀 취약합니다. 선은 어쨌든 유선이 무선보다는 좀 긴 거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선을 밑에 막 지하로 깐다면 먼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런 유선 케이블 방식보다는 FWA가 좀 불리하지만 적어도 각종 장애물이라든지 또는 어떤 설치 비용 이런 게 굉장히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하게 지금 5G 서비스가 도입된 지는 꽤 됐지만 5G 서비스 내에서 이런 케이블 방식 말고 FWA 무선 접속 방식은 2027년까지 전 세계 시장에서 24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이다. 통신 서비스 분야에서 최고의 성장 시장이다라고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지금 새로운 어떤 기회를 노리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버라이전에 대한 기대감들이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재무제표가 투자가 늘어나면서 재무제표가 전체적으로 취약해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실제
지금 와서는 투자가 거의 끝나다 보니까 앞으로는 매년 한 15% 이상씩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나쁘다고 봤던 세 개의 약재가 전부 호재로 둔갑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시장 내에 복귀했다라는 거고요. 여기 두 가지 그래프를 제가 갖고 왔는데 첫 번째는 이동통신입니다. 이동통신 같은 경우는 여기 앞에 보시면 제가 특파원 생활했던 11년, 14년 보면 미국 전체에서 1등이었거든요. 버라이존 맨 밑에 파란색입니다. 근데 이게 좀 줄어들다가 최근에 지금 2분기에는 최근 그 1, 2분기, 올 1, 2분기에는 조금 회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운데 회색으로 되어 있는 AT&T가 1위 사업자로 올라서 있는 상태거든요. AT&T는 이제 전통으로 보면 우리나라 KT 같은 거예요. 주로 이제 가정용 집 전화에서 시작했던 업체고, 그래서 이동통신은 늦게 들어왔는데 AT&T가 지금 1위 사업자로 올라갔고, 버라이존이 이제 상당히 밀리다가 지금 초록색 보십시오. 초록색도 T모바일, 아까 주가가 많이 뛰었던 T모바일과 AT&T가 가파르게 성장하면서 버라이존이 굉장히 포지션을 잃었는데 지금 최근에 한 두세 분기는 약간 플러스가 되고 있다. 가입자가 전체적으로 장점이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의 이제 사업 부분, 초고속 인터넷 부분을 봐도 구분하기 좀 힘들어서 제가 버라이존만 위에 초록색 선으로 연결했습니다. 맨 앞에 있는 빨간색이 버라이존인데요. 버라이존 계속 가입자가 지금 2020년, 21년 보면 밑으로 혼자 밑으로 내려가 있죠. 순감을 했는데 지금 이제 순증으로 바뀐 거예요. 2021년 2분기부터 이게 이제 위로 조금씩 올라가는 초록색 선이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죠. 초고속 인터넷도 잃었던 가입자를 다시 지금 찾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이제 투자의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지금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이제서야 보이는 시장 금리가 올라가고 시장이 흔들리기 시작하니까 이제서야 왜 우리가 그 버라이존의 배당 매력을 모르고 있었던가 이제 땅을 치면서 후회하는 국면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오펜하이머 호란 애널리스트가 6.7%에 이르는 배당 수익률 엄청나다. 지금 S&P 평균의 4배에 이르는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워낙 높다. 그래서 이제는 지금같이 시장이 이제 좀 흔들리고 방어주들이 각광을 받는 시점에 시장 금리가 올라가는 시점에 이제는 포트폴리오에 이 버라이존을 넣어도 좋은 시점이 됐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그 옆에 차트 한번 보시면 이게 빨간색이 버라이존 주가고요. 검은색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게 배당입니다. 배당을 계속 늘려왔는데 한 번도 줄이지 않고 계속 계단식으로 지금 계속 미국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하는 것처럼 계속 위로 올렸는데 주가는 오히려 빠지는 양상을 보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법칙이 깨졌다는 거죠. 배당을 높이면 주가는 올라가야 되는데 주가는 계속 가파르게 지금 곤두박질 치고 있는 양상이 2020년부터 최근 2년간 계속 나타나고 있던 거고요.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된다라고 이 호란 오펜하이머 애널리스트는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준비했었는데 아침에 보니까 레이먼드 제임스라는 데서 또 똑같은 보고서를 또 냈더라고요. 여기 이제 프랭크 루탄이라는 애널리스트가 보고서를 냈는데 같은 맥락이어서 제가 전달해 드립니다. 같이. 투자 의견은 시장 수익률 상회, 매수 의견을 냈고요. 목표 주가만 55에서 54달러 낮췄는데 요거는 이제 의미가 없고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투자에 따른 투자비 상각 비용을 다시 계산을 해봤더니 약간 좀 이익에 영향을 미쳐서 55에서 54로 낮췄다라고 얘기했고요. 그거는 좀 마이너한 얘기고요. 어쨌든 목표 주가는 오펜하이머보다 높습니다. 54달러를 제시했고요. 부채가 굉장히 적다. 지금 버라이존이 추가로 나갈 부채도 별로 없다. 투자가 거의 끝났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부채가 많은 기업은 리스크가 큰데 부채가 적어서 시장 금리가 올라갈 때 안전하다라고 얘기했고요. 배당 수익률이 워낙 높아서 고금리 시대에 투자하기에 최적의 상품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증시가 더 흔들려도 경쟁사 대비해서 배당 안정성이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히 안전하게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시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제 좀 취약한 시장 상황에서는 투자를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라고 월가에서 한 목소리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도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소개해 드렸습니다.